강사님은 소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후에 딱딱 소리 날 거고요. 우리 설 강사님은 라이프 코칭 전문가세요. 라이프 코칭 전문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코칭한다. 그리고 여러분 지문 있으시잖아요. 지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지문이 없어졌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하시는데 지문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븐 요걸 캐릭터라고 하나요? 맞나요? 세븐 캐릭터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심리상담 코너를 1년 8개월간 진행하셨는데 그 제목이 내 마음을 둥글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20분 조찬 강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설원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오늘의 주제가 나는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제가 몇 대 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저를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던 문제였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근데 늘 그게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뭔가 소소한 행동으로는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제가 나름대로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강연을 해보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라디오 부스 안에서만 했고요. 그리고 코칭은 전화로만 했었어요. 1대1 상담과 라디오 부스 안에서 DJ와 질문을 주고받는 것만 했지 이렇게 5사람 이상 앞에서 제가 무언가를 발표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죠. 뭐 건물이 주는 어떤 물리적인 배경에서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뭐 디자인이라던가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각종 음악이 주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가장 근사하고 좀 설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렐 수 있는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뒤에서 계속 떨었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정이구나. 대단하시구나. 저는 갇혀진 공간에서 혼자 마이크를 대고 떠드는 거에 강한 사람이지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인지라 변명을 하는 거죠. 나 좀 버벅거릴 거니까 봐줘라. 그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4년 전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게 된 경력 단절녀 전업주부였어요. 아파트 안악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로 지난 방송 실장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어떻다더라 얘기와 그 누구 아이는 뭐 스카이 갔다더라 그리고 누구네 시월드가 얼마를 줬다더라 우리 남편 이 인간들은 어떻다더라라는 어떤 항상 뭐 비슷한 레파토리에 어떤 묻혀가지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비슷한 주제에 묻혀있는 제가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뭐 하고 있는 걸까?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모든 사교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2개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단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 12개 사교 모임 중에서 11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와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그의 변성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공부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공부가 싫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 버리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주무시고 오시는 바람에 뭐 내신이나 뭐 특목고 걱정을 제가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일체가 되는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는 살짝은 존경했습니다. 저런 용기가 어떻게 나오지? 더군다나 그때 또 제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되게 저하고 사이가 좀 돈독해요. 그 엄마에게 때마침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치매가 오셨어요. 야, 동시에 이렇게 모든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엄마 치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제가 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딸이 되어버린 엄마도 벅찼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기가 욕심이 있었던 엄마인지라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뭐가 문제인 걸까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뭐 지문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도용 심리, 그 다음에 호흡 수련, 명상 수련, 그 다음에 각종 인성 과정 수련, 그리고 뭐 코칭 과정 등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민간 자격증에 되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몰두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얻은 어떤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요.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걸 좋아했구나. 아, 이래서 내가 이걸 싫어했는데 화가 났었구나. 새삼 알았어요. 40이 넘어서 내가 몰랐던 나만의 기질,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싫어했는지를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살아봐야 한다.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무슨 일이 그 일이 일어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실 대표님이 공부를 하던 상담실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라디오 방송 게스트로 10분간만 나가서 떠들다 와라. 왠지 너는 잘할 것 같으니까 10분간만 떠들다 와라. 그래서 10분간 떠들다 오는 거야. 그래, 보는 거 읽고 하니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언제 또 그런 공중파를 타보겠어요. 그래서 10분간 심야에 11시에 나가서 떠들다 왔죠. 그리고 한 달 후에 피디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문가인 줄 착각을 하신 거예요. 배우는 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정규로 심리 프로그램을 하나 할 테니 맡아달라 해봐라. 겁이 났죠. 어머, 이게 무슨 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PD님한테 제가 그럴 만한 스펙은 아니겠는데요 했더니 아니 그때 보니 스펙은 충분히 되시는 것 같으니 해라. 그때 아주 짧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생방송을 어떻게 해. 그리고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거를 또 그만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안일했던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뭐 게으름과 타협하고 나태함과 타협하고 두려움과 타협하던 다시 그 아파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상은 편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용감하게 무식하게 들이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수련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사연을 받으면서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구나. 거기서 보면 라디오니까 사연이 오시는 분들 보면 좀 뭐 직책이 있으신 분도 오실 거고 저 백조인 분들도 오실 거고 백수인 분들도 사연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고민은 뭐 비슷한 레파토리였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거의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공통 주제는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주로 나는 누구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나 때문에 누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괴롭다. 관계에서 오는 거의 갈등이 한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요. 서도에는 나 때문에라는 걸 깔지만 결국은 끝말은 누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괴롭다였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 사실은 이거 아무 의미 없네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오셨어요. 제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대요. 뭐 열이면 9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너무 하나가 자기를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괴롭고 힘들대요. 자기는 참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자기는 최대한 맞춰주는데 이분은요 어떤 성격이실까요? 완벽주의. 그렇죠. 딱 봐도 그냥 완벽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왜 누구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요. 우리는 잘 못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다르잖아요.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개성이 다르고요. 강점도 다르고 장점, 단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인관계를 좋게 두루두루 잘하고 싶다는 자기 마음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강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그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계셨죠. 난 사람이 싫다. 사람을 대하기가 두렵다. 그래서 피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게 귀찮다. 그런데 외롭다. 그걸 또 이분 또한 역시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외로움을 호소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기질을 제가 지문심리라고 했죠. 이분의 기질을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아주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알고 보니 과거에 사람한테 받은 상처,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분은 자기가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싫어한다면요. 사람 때문에 그리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요.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러죠? 그냥 사람들하고 싫은데 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싫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하고 계세요? 두 가지 다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감정을. 네. 지금은 그래도 인간관계에서는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하고 계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군요.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대답해 주면 되게 반갑네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멋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따가 토크쇼 하실 선생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둘을 다 이제 아우르는 성격인데요. 네. 근데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유 없이 왜 그 약간 틀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저도 지금 그게 좀 고민인데 응, 딱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 나랑 성격이 다르니까 하고 포기를 하니까는 응. 그냥 뭐 저 연륜과 경험에서 오시는 거죠. 대부분 다르면은 포기라기보단 괘씸해합니다. 접거나 내려놓지 않고 왜 저래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큼직하시지가 않아요. 75억 명이에요, 지구 인구가. 75억 명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예요. 나는 이미 스스로 스페셜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러분 손 한번 10개 딱 펴보실래요? 네, 손가락 보면 지문이 있지 않나요? 네. 놀랍게도요. 이 손가락 10개 지문 안에는요. 나의 모든 감정들이 모든 기질과 감정 그리고 11대 문형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제가 지금 지문 도구를 안 갖고 왔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다면 지문을 찍어보면서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성격 유형을 맞추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안에 해당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거기 다 저 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치중한 분도 계세요. 한쪽으로 치중된 분도 계시고요. 골고루 가진 분도 계시지만 드물어요. 치중된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문학은요 대뇌 피질학에 기초를 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의학에 근접한 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문을 접목시킨 이것입니다. 여기 손가락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잘 강점이 있고 또 어떤 기능은 잘하고 있고 이 기능은 약하고 강점과 그리고 약점 지능이 다 보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이거는 변하잖아요. 손금은 변합니다. 손금은 지문은 뭉개도 다시 태어나도 안 변해요. 손이 뭉개져서 다시 피부가 나와도 지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각자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혹시 누구는 성격이 급하다고 뭐라고 하고요. 누구는 또 성격이 너무 느리다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네. 그들 입장에서는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몰아세우는 사람이나 느린 사람이나 급한 사람이나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간인 사람이 보면 둘 다 이상하거든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면서 나 그거 인정해. 그거 정말 진심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셨던 순간들이 혹시 많이 계신가요? 네. 성숙하시군요.
저는 제 아이의 기질과 타고난 성향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뭐 IQ가 좀 좋아서 초등학교 때 항상 탑권을 달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했으니까 얘는 공부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질을 성향이 살짝 보이는데도 공부라는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순탄하게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자리 잡고 안정되게 가기를 원했죠. 그렇게 아이를 그런 식으로 뻔한 행복 시스템에 제가 맞춰 끼워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커지자 자기 기질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질이 튀어나와 버리면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부모는 강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포괄적인 부모, 좀 뭔가 멀리 숲을 내다보는 부모는 아이를 좀 인정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모님은 기질을 누르려고 합니다.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래? 너 노숙자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억지로 장날에 속 끌고 가듯이 아이를 대학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 얘기해요. 대학을 졸업해서 어렵게 취직해서 나 이 직장이 행복하지 않아요. 나 회사가 지옥 같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직장에도 보면 직장 동료 나하고 맞지 않는 분 있죠. 네? 어떤 분은 분명히 그런 불편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조직을 가든요, 어느 사회를 가든 그런 불편한 분 꼭 계세요. 나와 다르거든요. 근데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계획이 틀어지는 걸 못 견딥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계획이야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성으로 맞춰요. 살아온 그게 세월이 있고 사회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딪힙니다. 어느 순간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정수정 강사님은?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만나기 때문에 네. 전에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좀. 아, 제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아직. 제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앉았습니다. 내가 인정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와 타고난 게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래 달라.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고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건요. 내가 타고난 성격에 유해서 타고난 성격이 급해서 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내가 갈고 닦은 인격의 성숙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마음이 들고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시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수록 나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난관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나는 어려운 게 싫어, 나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평화롭게 파도치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올라가려면 숨이 가빠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각자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있습니다. 손가락 10개를 제가 분석해봐도 진짜 타고난 게 다 달라요. 이분은 이게 강점인데 모르고 사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이게 약점인데 자기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러죠. 제발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걸 찾아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강점 지능을 살려주는 게 나을까요? 약점 지능을 좀 잘 찾아서 북돋아주는 게 나을까요? 강점 지능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살리면 우선 신나니까. 우선 신나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군요. 네. 우리 죽어라 약점 지능 노력해라.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야 너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니? 하고 죽어라 노력해라 하면서 애쓰게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지능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조금만 더 밀어주고 발전시켜주면 자존감은 저절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약점 지능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그걸 노력해라 보다는 상대의 강점 지능을 발견해서 그 강점 지능을 복돋아주는 게요.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훨씬 아주 역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거 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대단한 확률로 우주적인 엄청난 그 확률의 그 결과를 충족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답답하신가요? 네, 이렇게 특별하신 여러분들이요. 너무 나는 특별하신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게 못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작게 만듭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 또한 아유 내가 뭘 하겠어, 아유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방송 1년 8개월 했습니다. 5번 개편됐고 PD가 5번 바뀔 때까지 버텼습니다. 아무 스펙 없었어요. 심리 전공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준비도 안 됐습니다. 매 순간 매주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몰두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깨닫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그 주마다 부딪혀가면서 했습니다. 20분인가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세븐 캐릭이라고 했죠. 각각 지문 플러스 모든 상담 도구, 코칭을 융합해서요. 나 자신을 탐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 자신을 알아야 그리고 내 기질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나를 잘 제대로 들여다보는 생각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나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대성을 꼭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이 나는 한다 해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강사분들은 뭐 워낙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었을 때 보면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네,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